원장님 2부 하겠습니다. 예. 그 2부 뭐 인생 영화라 할 수도 없고 예. 영화 코너가 인기가 좀 없어요. 아 그럼 또 폼에서 바꿔야 되겠네. 예, 폼에서 바꾸는데 예. 일단은 또 우리가 뭐 사실 영화인가 잡담인가. 근데 예. 이 잡담이 일요일 날 오전에 상당히 기다려진다는 분들이 아 감사합니다. 많습니다. 아 보람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에로 영화 뭐 열전 해가지고 한국의 에로 영화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야했나. 그래 별로 좀. 네? 홍콩의 주윤발 영화에 보면 왜 총알이 끝도 없이 나가는가, 건총 하나에 예. 100발까지 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좀 다루면 또 대중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 대중들 수준을 갖다가 욕하는 게 아니고, 예? 모든 사람이 원장님처럼 이렇게 나트랑에 가서 독서를 좋아하고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시라 가지고, 예. 그래서 에로 영화 열전 예. 가장 감명 깊게 받고 인생에 영향력을 준 인생 방향을 바꾼 에로 영화가 뭐냐? 뭐 예. 우리 어릴 때 엠마뉴엘 부인 예. 그 주제곡도 멋졌잖아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거 예. 기억납니까? 보셨어요? 그걸 뭐 언뜻 편수가 계속 나왔잖아요. 언뜻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배우가 그 실비아 크리스탈 좀 너무 백치 같아가지고 저는 또 지성미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예. 그 아니 무슨 뭐 잉글리드 버그만 같이. 예. 아니 우리가 지금 에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로 영화도 지성이 있는 에로와 백치 에로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죠. 저는 그 솔직히 말해서 에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뭐 엠마 부인 보셨죠? 근데 별로 즐겨 보이진 않았죠. 예? 아, 엠마 부인 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지 않았다 합니까? 엠마 부인 봤냐 안 봤냐로 답을 해야지. 보긴 봤는데요. 그 저기 옛날에 그 에로 영화에 나온 그 영화 배우가 저 청량리 쪽에서 이렇게 플로렌츠인가? 아 또 카페였구만. 예. 뭐 그런 분들 좀 있었죠. 피렌체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아 플로렌스. 네, 플로렌스 카페인데 굉장히 영화에서보다 훨씬 미모가 뛰어나고요. 이 지적인 대화가 되더라고요. 아니, 단골이었는데. 뭐 역할이 그래서 시대가 또 에로 영화를 요구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80년대 초반에 예. 전두환 들어서고 심야에 예. 극장을 개방했지 않습니까? 예. 밤새도록 영화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 에로 영화 대신에 문예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그래갖고 대종상이나 이런 거 하나 받으면 예. 외국 영화 수입 커트 수입 티켓을 줬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려고 문예 영화를 만드는 뭐 독짓는 늙은이를 누가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앵무새는 몸으로 떼었다라는 걸 더 좋아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앵무새를 몸으로 떼었다. 이 정진우 감독 영화인데 왜 이게 만들어진 줄 압니까? 이게 상 받으려고 코타. 이게 커트를 이런 걸 이제 한국 토속 문예물을 만드니까 소설을 바탕으로 예. 이게 도저히 극장에는 잠깐 틀고 상만 하나 받아서 외국 영화 예. 수입해가 그걸로서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예물과 예. 에로물을 경계를 넘나들자. 이게 이제 앵무새는 몸으로 울었다. 그 영화 좋았어요. 정윤희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우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상당히 이렇게 지적이고 근데 왜 그런 영화에 나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영화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또 연극도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실제 대화하고 또 이렇게 에로 배우하고 이렇게 이미지는 완전히 그분이 틀리더라고요. 나온 영화가 뭡니까? 그분이 탄트라의 불인가? 예. 아, 그분이 탄트라에 부리면 누군가 알겠다. 예, 누군지 알겠죠? 오, 멋지네. 예, 예. 오모모네. 예, 예. 그래서 그죠? 굉장히 제가 예, 그때 상당히 좀 지적으로 생겼지. 예. 배우치고는. 근데 실제로 대화해 보니까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주 다녔습니까? 예,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칵테일 많이 마셨죠. 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왜 플로렌스라 지었을까? 탄트라라고 예, 지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왜 플로렌스 저니까 이제 피렌체를 플로렌스라고 한대요. 그 지역이 플로렌스 지방이라고. 예, 예, 뭐 시티 오브 플라워인가 뭐 꽃들의 도시인가 했고. 네. 그래서 그걸 갔다 오는데 그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플로렌스인데 아주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벌써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1990년대 말이었는데 아주 즐겨 가던 술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다 와서 또 곧바로 또 저기 예. 뭐 VOD나 비디오 방에 가서 탄드라의 불을 갖다가 또 찾아서 저는 뭐 그 영화 별로 봤습니까? 안 좋아했어요. 그 옛날에 그 영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하여튼 이 탄트라라는 게 고대 인도의 예, 성애를 다룬 성경전이죠. 예, 예. 경전이잖아요.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이퀄스라는 SF 영화를 봤는데 갑자기 또 에로 영화에서 또 SF로 가는. 그게 정말 지적인 에로 영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저는- 그 감정을 예. 이렇게 제한하는 제한. 사람. 그럼 이게- 사랑이 이제 예. 성욕, 사랑 이런 걸 다 왜냐면 이제 제한되는 이 거지. 인류가 감정 때문에 막 전쟁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극심한 대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감정을 배제를 시킨 거예요. 잘하네. 예, 그러니까 애기도 무조건 이제 인공수정 시키는 거예요. 쿼타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절대 남녀가 성관계나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가 몰래 남자 방에 와가지고 이제 남자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아, 그 정말 그 에로 영화 이상의 어떤 사랑의 그거 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욕구에 이렇게 불타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건데 왜 너는 이 비겁하게 숨어만 있었냐? 내를 와서 안아주지 않고 그래서 지가 용감하게 찾아와서 이제 막 때리다가 이제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거야말로 근데 뭐 행위 자체는 보여주지 않는데 뭐 그래서 둘이서 이제 하고는 잡혀갑니까?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돼서 이제 둘이가 미개한 나라로 도망가기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요.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국경 도시로 가기로 했는데 막 사랑의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이어서 이제 임신하면 잡혀가요. 바로 수용소로. 그럼 완전히 숨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이 여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의사하고 몇 사람이 도와줬는데 이게 이제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도와줬냐면은 들키기 전에 그 전에 하루 전날 어떤 여자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신분을 이 사람한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바코드. 그때는 전부 손목에 바코드로 바코드를 옮겨가지고 그래가 이제 그 남자 집에 갔는데 이 남자는 또 이 여자가 죽은 줄 알고 그 전을 찾아가니까 이제 이 여자가 죽었다는 거 된 거예요. 이 바코드를 바꿔놨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가 로미오와 줄리엣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자살을 하려고 이제 탁 옥상에 가요. 근데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사랑의 감정을 완전히 없애주는 주사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 막 죽는 것보다 그 주사를 맞자 이게 된 거예요. 그건 또 이트나 선샤인에 또 나온 거네. 예, 뭐 그런 너무 좋아해가. 예, 네? 예. 그래서 이 사랑의 실련의 고통을 기억 잊기 위해서 없애는, 예. 기억 없애는 공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하고 로미오 줄리엣을 합친 SF 영화인데요. 그게 예. 전부 영화 몇 개 놓고 하루 종일 영화 본 다음에 극작가가 예, 예. 각 부분에서 좋은 아이템만 갖고 와가 그걸 예. 짜집기 해서 만들었네. 볼만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 주사를 맞고 보니까 그 여자가 이 주사 맞은 걸 발견한 거예요. 야, 너 나를 사랑하는 기억은 있냐니까 기억은 있대. 그 내일 우리 국경 도시로 가는데 그건 기억하냐? 근데 이게 이제 약효가 6시간 지나서 나타나는데 그 5시간 동안은 막 격렬하게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이 남자가 임신 중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 상관없어요. 뭐 임신 그거 관계 없습니다. 임신 중에 격렬한 사랑이 괜찮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해요? 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말기에는 좀 위험하죠. 의사가 괜찮다니까. 예, 그건 여러분들은 뭐 그거는 신혼부부들 괜찮으니까 예, 그건 물론 저 산부인과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의사니까. 예,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남자가 덤덤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그 바뀌기 전에 부탁을 해요. 내가 니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태에 나도 네가 내를 사랑해다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변해도. 그럼 여자가 다시 꼬셔야 되겠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지워졌어요. 예, 가는 거로 기억은 남아 있어요. 근데 사랑의 감정을 없애는 주사를 완전히 없어지고 예. 사랑의 감정은 없어진 거예요. 다른 감정도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애는 거죠. 감정이 없어지는 그래, 기계가 돼버렸네. 오로지 이성만으로. 이성만 남게 놓는 거예요. 여자한테 또 앞으로 직살나게 맞겠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그래도 이성이 남아 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인데 이 영화에 볼만합니다. 이퀄스.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여자가 그 남자하고 뭘 하고 도망갑니까? 버리쁘고 또 새 남자를 꼬셔야지. 새 남자가 없어요. 다 이제 기계가 돼가지고 이제 그거는 거기에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을 병이라고 쳐요. SOS라고 신드롬 오브 무슨 이상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1기, 2기 돼가지고 4기 되면은 죽여버려요. 주사 놔가지고. 이제 별 희한한 나라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그 가능성이 있는 줄거리예요. 이 하도 사람들이 감정이 있으면 싸우고 저러 죽이니까 우리가 멸망하느니 감정을 없애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그 SF 영화들이 보면 말입니다. 예. 항상 그 사회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통제되는 극단적으로 표출된 미래의 사회 이런 걸 갖다가 상정을 해놓고
그때는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항상 그런 예들을 다루는 게 대부분의 SF 영화의 포맷이죠. 모든 SF 영화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한 영화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예, 행복해지고 있는가,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예, 이렇게 이 인류의 예, 어떤 삶이 갈수록 이렇게 행복해지는가, 예. 안 그러면 갈수록 인류가 더 불행해지는가, 이런 건데 SF 영화에서 바라보는 인류의 미래, 적어도 수십 년 내지 뭐 100년 밖의 미래는 이 민주주의 정치가 없어졌다는 게 첫 번째 사안입니까? 조지 오웰의 예, 통제하는 사회죠. 그처럼 이 거대한 권력이 인간을 다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거기에 어긋나면 제거하는 그런 사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엄청나게 잘 사는 계급과 엄청나게 못 사는 계급이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 예, 또 이 기계가 인간과의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 기계의 반란이나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예,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못 놓게 된 사회라든지 사람을 통제하는 사회. 통제하는 사회. 안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을 제한하는 사회. 뭐 네. 이런 식으로 주로 다루는데 그 위에 보면 전부 디스토피아지 유토피아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 다룬 영화 못 봤죠. 미래 영화치고. 그럼요. 미래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은 땅이다. 이런 SF 영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강좌를 듣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뭐 AI 전문가들 많이 나옵니다. 카이스트. 쭉 뭐를 강의해요. 뭐 앞으로 약사 의사들 필요 없고 뭐 오만 이야기 다 해요. 근데 이제 금감원에 근무하는 분이 탁 마지막에 예리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럼 행복해져요? 그럼 말을 못하네. 우리가 네. 어릴 때 소년중앙이나 네. 뭐 이런 잡지, 새소년 이런 잡지에 보면 서기 2000년이 되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 17년 됐습니다. 그렇죠. 캡슐을 하나만 먹고 네? 살고 수명이 뭐 150년 이렇게 연장이 되고 네. 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사회를 꿈꿨잖아요. 네. 근데 지금 2000년이 되고 17년이 더 지났는데 또 그거는 맞췄네요.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스마트폰 나타내는 거. 그거는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학 기술의 발달이 결코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 아니다. 그렇죠. 이게 스마트폰 없어도 옛날에 성춘향과 이도령 다 만날 때 다 만나고요. 16세 때 막. 미국에서 보면 네. 지금 매독이 주요 도시에 다 퍼지고 있대요. 아 그래요? 거의 건절되었던 왜 그래 퍼집니까? 그 매독이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에 네. 남녀가 만나는 앱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과거에는 남녀가 이 적석으로 만나서 원나잇 스탠드라든지 네. 특히 또 뭐 이렇게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이런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꺼려지는 절차들이 있어서 그렇죠. 뭐 어떤 일이 가입해서 전화를 돌려서 받고 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결국 대면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가거나 또 자기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 부분 때문에 꺼렸는데 네. 이제는 앱을 통해 가지고 네. 예?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는 확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막 이렇게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부분이 발전이 돼서 미국이 지금 매독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아침에 매독이 사상 최대의 이렇게 지금 수준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미국이 지금 또 빈대가 네. 미국 곳곳에 하도 번져가지고 빈대 네. 얼마 전에는 아파트에서 흑인 한 명이 집에 있는 빈대를 잡으려고 이렇게 가스 토치를 하다가 아파트 전체가 다 타버린 일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 초과상관. 초과상관이 아니라 그, 빈대 잡으려다가 아파트 태한 거죠.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빈대가 이 해충을 퇴치하는 회사들 미국에 많잖아요. 많죠. 그걸 불러서 해도 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져갖고 그 항생이 뭡니까? 소독약에 안 죽더라는 거예요. 빈대세입니다. 빈대세. 그 옛날에 그 정주영 전 회장께서 전 책을 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막노동 할 때 합숙소에 있으면 빈대가 물어가지고 밑에 뭐 이렇게 물을 채워놨더만은 이것들 천장에 가서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입을 못 오게 이렇게 네. 물로 해놓으니까. 예, 네. 침대 그 못 기어오르게 침대 내 기둥에 물을 해놨는데 그만큼 머리가 좋은 게 빈대예요. 빈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 빌붙어서 뜯어먹는 사람을 빈대라고 그러지 빈대. 않습니까? 근데도 요새 뭐 빈대나 이를 박멸하는 약이 돈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린단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 생산 금지했잖아요.
그러면 사면발이 아닙니까? 알죠. 그 사면발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 휴가 갔다 오면 쫄병이 사면발이 고민이 있습니다. 긁으면서. 예, 그러니까 업무에만 기생하잖아요. 예, 그거 뭐 미칩니다. 그거는. 그거는 뭐 보니까 털 다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깎을 필요 없이 약만 바르면 됩니다. 린단이 낫냐. 아 그래도 우리 때는 뭐라고 털을 다 깎고 와야 발라주던데. 아 그때 물론 좀, 제가 그걸 했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좀 일부러 좀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인 거고 치료적 목적으로는 그냥 털 위에 바르면 됩니다. 린단. 근데 군의관이 그럼 장난을 쳤네. 다 장난- 깎고 와야.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옛날에 우리 수술할 때 이게 다 쉐이빙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이 쉐이빙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면역이나 감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요새 이렇게 다 털 있는 채로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예, 예. 그래서 털 깎으면은 그 자체가 최고로 안 좋은 게 브라질리안 왁싱이라고 있어요. 이 막 발라가지고 통째 그건 뭐 피나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만 지나면 이렇게 자라 나오기 때문에 따갑고요. 하여튼 털 깎으면 안 됩니다. 예, 꼭 하려면은 제모크림 바르세요. 근데 사면발이는 어디 살 데가 없어서 거기 살아요? 그게 다 이제 뭐 기생충들이 머리는 안 살고 왜 업무에만 그게 살까요?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쪽에 그 따뜻하죠. 또 영양분이 풍부하죠. 갑자기 그 말들이 떠오르는 농담이 하나 있네요. 옛날에 그 박테리아가 이렇게 쭉 여러 개 있었는데 이제 뭐 입안에 사는 박테리아, 뭐 간장에 사는 박테리아 다 서로 막 힘들다고 막 했어요. 나 뭐 입안 막 더럽다, 뭐 간도 더럽다 했는데 그 한 사람이 한 박테리아가 나 정말 직장 생활 더러워서 못 하겠어요. 이러는 학문에 사는 네, 박테리아. 네. 네, 직장. 직장 생활. 아. 이 박테리아 직장보다는 이 업무가 네. 낫더라고 좋죠. 아, 너무 썰렁했습니까? 아재 개그를. 아닙니다. 예. 여기 이 메디칼 세상 아니면 어디 가서 사면발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내가 너무 자랑도 많이 올려가지고 악성 댓글 많이 내려올라. 괜찮습니다. 근데 매독은 예. 인류가 거의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부터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매독군은 박멸이 안 될까요? 지금 박멸된 거 없어요. 소아마비나 전염도 있죠. 예. 박멸됐다고 그 한때 하지만 박멸됐다 해가지고 무슨 세계보건기구에서 균을 뭐 과학력으로 보존한다 어쩐다 하더니만 다 살아 있습니다. 다시 또 다 번지고 있대요. 다 살아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우리 좀비 영화가 자꾸 왜 나오는 줄 알아요? 좀비 영화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바이러스가 결국은 최고 오래 살아남을 사실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에요. 연기관하면서 RNA의 유전 정보의 결합체인데요. 걔들이 이렇게 뇌나 신경계를 침범하면은 그 뇌나 신경계가 제일 먹을 게 많거든요. 거기를 이제 RNA가 예. 이 구조가 갉아먹으니까 갉아먹으니까 이제 이상을 초래해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이렇게 지금 우리 인구가 70억인가요? 우리 인류가? 예. 그 70억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가잖아요. 이 좀비 세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영화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IPTV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C급 영화의 대부분이 좀비 영화입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부산인가 그 좀비 네. 그것도 최근에 보니까 일본 영화에도 좀비 영화 나오고요. I'm Hero. 예. 그 제법 재밌던데요. 근데 그 좀비가 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볼까 이 순식간에 그 I Am Hero에 나오는 나도 네. IPTV에서 봤는데 예. 그 영화 어디서 찍었는 줄 압니까? 우리 찍었습니까? 그 영화의 상당한 부분을 한국에서 찍었어요. 그래요? 특히 그 쇼핑몰. 예. 네? 그래요? 그 쇼핑몰이 파주에 있는 한 쇼핑몰이 다 망해가지고 예. 예? 비어 있어요. 여기서 눈이 많이 익은데 예, 그래서 예. 일본에서는 그 쇼핑몰을 찍을 데가 없었다는 게 스토리에 소설의 원작에. 예. 그래서 일본에서 찾다 보니까 한국의 파주에 쇼핑몰들이 어. 많이 생기면서 처음 만들어진 쇼핑몰 하나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그 배우들이 한국에 파주에 와가지고 예. 그 막 높이뛰기 하는 좀비도 있고 뭐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재밌더라고요. 거기래요. 그 파주래요. 파주.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저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류가 지금 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확 할 수 있습니다. 예, 한쪽으로는 네. AI나 과학 기술의 발달을 너무 신봉해가지고
지금 뭐 이번에 대선 후보 전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를 저는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 옛날에 고대 병원체나 질병들이 전부 다 요즘 더 창궐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뭐 심지어 1000년을 살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 칩시다. 그게 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럼 결국은 그런 기술을 가진 어디에 가냐?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나 뭐 트럼프 이런 좀 독특한 사람들이 1000년을 살면 지금 히틀러가 살아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전쟁 몇 번 돼서 인구 조절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AI나 수명 연장이 모르겠어요. 굉장히 공평하게 유니버설하게 이렇게 퍼지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고요. 그렇게 독재자의 손에 들어가면은 암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많아요. 4차 산업 이게 장밋빛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 내가 볼 때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의사들부터 제일 먼저 일자리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아니 의사가 사라지면은 다 사라져요. 지금 심지어는 운전자로 대체하는 게 어렵다는데 그러니까 뻑하면 뭐 의사 약사 사라진다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의사 약사가 사라질 정도면은 살아남는 직업이 거의 없겠지. 없어요. 그건 끝나.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치과 정원사래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보고받은 바에 하면 치과 의사가 사라질 확률은 1%. 이건 손으로 막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외과 의사는 한 2%쯤 될 건데 정원사 그게 자르는 건 아무나 가히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미적 감각이라는 부분이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입력해서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치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 또 외과 의사 그런 게 좀 살아남겠네. 근데 뭐 그 사람들 뭐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고도의 테크닉을 향유할 수 있는 집단은 0.0001%. 그들이 다 지배하겠죠. 오늘 어떤 댓글에 황 소장은 제가 이 대선에 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뭐 누가 되든 이 사회가 잘 안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세계관이 비관적이냐? 네? 매사를 빼딱하고 부정적으로 보냐?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항상 제야에서 입으로나 떠들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이렇게 이 발탁이 되어서 이렇게 잘 나갈 건데 누가 그렇게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그 부분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시저 책을 한번 더 보세요. 이 시저가 항상 한 말이 그 고대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봐라. 지금 정확하게 보는 거지. 정확하게 보는 거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거하고 틀린 거죠. 예.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보는 것 같은데 트럼프 맞췄잖아요. 트럼프 맞추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그거와 비관적인 거는 틀린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SNS 시대에서의 문제가 뭔가 하면 SNS를 통해서 남이 가진 사고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들어서 자신을 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더 강하게 그 주장을 해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쪽으로 SNS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는 이 과거에 SNS가 없을 때 사람이 책이나 이런 지식을 갖다가 대화나 책을 읽어서 이렇게 할 때보다 SNS가 되면서 지식의 핵이라가 이게 지식 산업을 발달시킨다 했는데 지식의 핵이라와 이런 뭐라고 해야 아주 가벼운 모든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몇 가지만 알면 그 부분을 갖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서 전체 대중의 무식화를 저는 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지로도 안 하고 한마디로 전반적인 대중이 무식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세계사를 얼마나 알고 역사를 얼마나 알고 인문학을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요 다 자기가 이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주장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좀 자기한테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전부 떼거지로 몰려가 가지고 사람 머리 하나가 지식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10,000명이 모이면 10,000개의 지식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 사람의 지식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한마디로 수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지는 말고요. 뭐 그렇다 해가지고 또 비관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가 남았지만은 울돌목의 급류를 이용했듯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급류를 이용하면 되고요. 우리가 또 아직
12척보다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자, 그런데 예. 이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예.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미는 사람이 당선이 됐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미는 사람이 이제 참패를 하고 이래서 절망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바뀌고 변화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옛날에 노무현 정권이 됐을 때 이제 뭐 우리 의사들 사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전부 이민 간다고 막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민 간 사람 봤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소아과 의사 한 분이 이민 간다 이랬는데 갑자기 노무현 정권이 그 소아 환자들한테 본인 부담금 하나도 안 받게 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노무현 찬양용자가 됐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큰 어린이 병원 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산업 발자가 시간 문제고요. 뭐 욕을 했는데 또 그분한테는 엄청난 사업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지나가 보니까 뭐 옛날에 뭐 노무현 정권 때 제주 해군기지도 저는 저 분명히 하는데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해군기지도 찬성했고 또 FTA도 했고요. 그냥 뭐 지금 문 정권께서 뭐 혹시나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막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막 북한에 간다 이래가지고 제일 싫어했는데 아마 그 두 개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을 할 때 뭐 제가 지금 볼 땐 국민들이 정치의 미련을 버리고 굉장히 싸늘해져 가지고 냉정하게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갖췄을 때 그때 한국의 정치가 기득권 정치를 몰아내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번에 프랑스에 보면 39살 먹은 마크롱이 거의 뭐 나라를 주웠지 않습니까? 마크롱이 그 마카롱하고 비슷한 건가요? 과자? 오늘 그 아까 TV에 보니까 누가 마크롱을 이야기하다가 마카롱이라고 기자가 또 그런 말을 저도 갑자기 그거 듣고 제가 마카롱 되게 좋아하거든요. 프랑스에 이게 조그만한 케이크를 마카롱이라고. 그 맛 좋습니다. 달콤하죠. 그래서 난 웬 과자 만드는 사람이 혹시 마카롱 만드는 집안 출신 아닌가요? 부모는 의사랍니다, 둘 다. 반갑네요. 무슨 과자 합니까? 그건 모르겠고 아마 24살 먹은 어머니 뻘 하고 살고 있죠. 멋쟁이네요. 몰랐어요? 그건 몰라. 저번에 말했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하고 마카롱 이름도 좋고 좋습니다. 참 세상은 참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까 말한 그 소아과 원장도 있고요. 세상은 알 수가 없고 저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찍었지만은 이런 말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그럼 뭐 우리 의료계를 위해서 얼마나 모질게 원격으로 그게 정말 의료계가 박근혜 다 편들었는데요. 최고 압박에서 최고. 오죽하면 아까 기사 보니까 의료계에도 배틀 날이 올지 뭐 얼어붙은 의료계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또 그냥 살아야죠. 자, 그렇죠. 그리고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 저번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대에 내일도 뭐 태양을 뜬다 그랬나요? 그 여자가? 요즘 태양이 떠봤자 또 미세먼지가 오고 이래가지고 미세먼지.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도 우리 희망을 가지고요. 예. 단 정확하게 보면서 예. 그렇게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